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미국 대사관 관저, 그러니까 미국 대사 관저가 백두대낮에 뚫히다입니다. 와, 이게 미국 대사 관저가 뚫혔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대사 관저가 공격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미국 대사 관저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다는 건가요? 이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주한 미 대사 관저가 공격을 당하다, 침입을 당하다, 그렇죠? 침범을 당하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난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어저께네요. 18일이죠. 18일이구나. 18일 오후 2시 56분 사다리 2개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진연 회원 19명이 높이 3m 담벼락을 넘어서 미 대사 관저를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그것도 백두대낮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경찰이 있었대요. 경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여학생들이라 신체 접촉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했다. 이게 사유가 됩니까? 아니, 미 대사 관저라고 하는 것은 미국 대사관의 연장선상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머무르는 관저와 미국 문화원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이에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영토가 침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막는 과정에서 여학생들 신체 접촉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서 월당하는 것을 방관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아이고, 기침까지 나오네요.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간에 외교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교관계가 맺어지면은, 국교 수립이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대사관이잖아요. 일종의 디플로매틱 미션제라고 해서 해외 공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교 공간이 들어와서 그 외교 공간의 대표가 자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비엔나 협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제외 공간의 보호 업무는 우리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찰이 알아서 기본적으로 APC로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위험을 느끼면은 누가 국교 수립을 하고 제외 공간 설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외법권 지역인 미국의 영토에 날강도 같은 철없는 철부지 대진년 학생들이 19명씩이나 월담을 하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국제적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제외 공간 하나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중심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노무현, 이해찬 전부 국보법 폐지론자잖아요. 그러니 백두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주한 미 대사 관저를 단순히 불법적으로 난입을 했다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침입입니다.
표현을 두 가지를 썼더라고요. illegal entry, 불법적 난입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intrusion이에요. intrude라는 말도 썼는데 intrude는요 라틴어에서 이인이고 트루드가 thrust라고 해서 찌르기, 칼이나 총과 같은 이런 걸로 찌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칼, 총류의 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안으로 난입에 들어오는 것을 인트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불법 난입이라고 하지만은 영토 침공이라니까요, 지금. 미 대사관전은 미국의 영토입니다. 국내법이 적용이 안 돼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아무리 철부지 대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종북 주사파들에게 경도당한 철없는 대학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ABC는 해야죠. 그래도 맹색이 낮은 단계에서 대학생이면 지식인 아니겠어요? 아니 미 대사관 앞이나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난입을, 침입을 그것도 무단으로 한다. 이거는 선진국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국제사회에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큰 틀에서 분위기를 조성한 문제인가? 당장 이 위태로운 상황도 인지도 못한 채 조기 대응도 제대로 못한 경찰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17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애들이 2명이고 그래서 19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석방하고 9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그 중에서도 2명을 제치고 7명만 영장 청구를 한 상태고요. 이게 또 서울지방법원 명재건이라고 있잖아요. 명재건 판사 담당이에요. 7명 중에 6명이 명재건이 한답니다. 1명은 다른 부장판사가 하고. 참 명재건이 또 구속영장 발부 안 하고 기각하면은 정말 미국과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경찰 차원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사라는 자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피를 보이고 싶으면은 영장을 기각을 하든지 말든지 영장 발부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땅을 침공한 거예요. 애들은 철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맹색이 판사면은 그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판단 능력이 없는 명재건이라면 당장 옷 벗어! 한두 번이어야지. 지금 정경심 구속영장 윤석열 검찰이 청구했는데 요거도 지켜볼 거야. 발부하는지 기각하는지. 지난번에 조건 구속영장 기각했잖아요. 그 명재건이가 7명 중에 6명 담당한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외교적 용어가요, 미국은 되게 신사적이거든요. 요즘은 미국 국무부나 이런 조야에서 쓰는 용어가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We urge the Republic of Korea to strengthen the efforts to protect all diplomatic missions to Korea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의 모든 제공간에 대한 이 보호를 강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야기한 게 아니고 urge라는 말을 썼어요. 촉구한다고. 이 urge라고 하는 urge라는 말은 동맹국한테 잘 안 써요. 적성국가들한테 쓴다니까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그런데 ROK, Republic of Korea에게 urge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illegal entry라는 표현으로 불법적 난입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또 intrude라는 말도 썼어요. 침입입니다. 침입은 어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찌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총이나 칼과 같은 찌를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인트루더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 당시 미 대사관제 해리스 대사 부인이 아니면은 그 아들 딸들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공포를 느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담 밖에서 데모하는 거하고요. 담벼락을 넘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니까요. 협박을 한 거잖아요. 아니 해리스 대사는 공간 근무차 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 대사의 부인과 가족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해리스 대사 말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지켜준 경비대 그리고 경찰 여러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크가 있었어요. 우리 고양이 안전하다 이랬어요. 서양 사람들은 고양이나 강아지를 펫으로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애완동물 차원이 아니고 가족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일부인 고양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 말을 했을 때 뒤로는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내 중요한 가족 성원인 고양이들이 깜짝 놀랐단다. 해리스가 누구예요? 미군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원래요 2차 대전 당시에 양대 영웅이 유럽 전선을 유러피언 프런트를 이끌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됐죠. 또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이끌었던 사람은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메가더 원수. 이 두 사람이 양대 산맥인데 하와이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성 장군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대단한 해리스가 주한미 대사로 갔다는 것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장 출신인 해리스가 살고 있는 관저에다가 대고 급박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원래 제외 공간은요 주한미 대사관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관저도 같이 포함이 되고 문화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1982년인가요? 부산미 문화원 방화 사건도 있었고 그때가 4년인가 5년인가 서울미 문화원도 그때 당시에 삼민투 서울대 위원장이 이제 함웅경인가 누군가 주동이 돼 가지고 증거를 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사람도 연세대학교 삼민투 위원장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렇게 기억이 나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참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최대 맹방인 주한미 대사관 관저, 대사관에 비해서 관저는 가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 치해법권 지역, 미국의 영토인 치해법권 지역을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의 대학생을 자칭하는 철부지들이, 철부지도 아니에요. 종북 주사파들한테 이미 세뇌된 거죠. 이 대신년이라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얘들이 요즘 국보법 7조도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얘들이 제가 볼 때는 국보법 7조에 저축이 돼가지고 찬양 고무죄 있잖아요. 들려드릴게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이나 선전 선동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 이놈의 대통령이란 자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던 사람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대진년이라고 하는 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는 단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해체된 통진당 찌끄레기들의 통제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추정컨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해체된 통진당, 찌끄럽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거 압니까? 대진년이 주축이 돼가지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발언을 했는데 왜 얘들이 아직까지 감옥에 안 가 있고 백주대낮에 우리의 맹방인 주한미 대사관 간접까지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경찰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참 여러분, 해리스가 그랬어요. 14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게 나라예요? 옛날에 리퍼트 전 주미대사 있잖아요. 2015년인가요? 그 사람은 얼굴을 칼에 11cm 길이로 베인 상태에서도 병원에서 한국인들의 지지에 깊이 감동받았다. 같이 갑시다. 이랬잖아요.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인데 그래도 함께 하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해리스 미 대사는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해리스 미 대사가 발언한 것에 그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양반이 2차 대전으로 치면은 전쟁 영웅 메가더와 같은 그런 자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맹장 중에 맹장인 해리스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다. 엄청나게 분노한 겁니다. 미 국무부 마찬가지예요. 트럼프 상당히 화가 났을 거예요. 정말 이 무법적인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인 문재인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말로 제가 끝맺음 좀 하겠습니다. 문정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주미대사로 내정되려고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종북 주사 김일성주의자 연세대학교 정의과 교수 문정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다. 그리고 미 대사관에서 대무를 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령 아니에요. 북한으로 치면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급에 가까운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생산을 했습니다. 외교 공간의 안전이 보호가 안 되면은 외교관계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장도 못 해주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고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